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8월 6일 목요일이면 늘 나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그야말로 이제 모든 리얼미터, 한국갤럽, 다음에 RN서치, 리서치뷰 네로라 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와 같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추슬러서 그야말로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모아서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서양 속담에 행운의 여신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창문을 통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실제 보면 지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오늘 여론조사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의 정당 지지율로서는 거의 붙었고요. 0.8%포인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당신은 누굴 찍으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자보다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가 더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국민들의 분노와 민심은 부글부글 끓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흔한 얘기로 누가 이런 얘기하더군요. 공동묘지의 침묵, 공동묘지의 고요다. 고요하다는 거죠. 그야말로 보면은 기껏 한다는 것이 찬반 토론 나서서 윤희숙 의원은 딱 한 번 빛을 발한 것 뿐입니다. 그 이후에 모두 윤희숙 흉내낸다고 찬반 토론하지만 국민들 누가 압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죠. 생떼같이 살지도 팔지도 그리고 갖고 있지도 못하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그야말로 보면 나날이 늘어가는 세금 폭탄, 이와 같은 부분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그 분노들을 갖다가 하나의 큰 물줄기로 엮어 나가야 될, 즉 여론을 형성해야 될 몫은 야당의 몫입니다. 정당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 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카리스마, 근데 그 카리스마도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이따가 툭툭 한마디 하시는데 옛날 같지 않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눈치 보고 모두 그 뒤에 줄 서서 그야말로 졸졸졸 따라다니는 유치원 학생들, 그 모습과 다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박원순 사태가 있기 전에 만들어진, 그래서 그 당시 이 주호영 원내대표 및 대표 권한대행이 당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갖다 모아서 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만들겠다 했을 때는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하나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최소한 1년은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얼추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에 최소한의 임기를 1년으로 보장해 주는, 그래서 내년 7월이면 대충 이제 대선 후보를 갖다 뽑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으로 갔는데 죄송하게도 대선과 버금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바로 내년 4월 7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원래 계획대로 느긋하게 1년 확보된 1년의 임기 내에 서서히 당 색깔 바꾸고 조만간 당명도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당명도 아주 이제 조금 보면 흔한 얘기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만한데 왜 또 당명 바꾸면 또 헷갈리겠네요. 어쨌든 당명 바꾸고 당 색깔 바꾸고 다음에 당 로고 바꾸고 그런 가운데 지금 보면 사실 이와 같이 이 집권 여당이 사상 유례없는 국회 독재, 입법 독재, 그것을 넘은 전체주의에 가까운 그 횡포를 부릴 때 거기에 맞서서 과음지를 만한 그 선수들이 몇 있죠. 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해관계 따져갖고 지금 무소속 4명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자용 같은, 장비 같은, 관우 같은 맹장들을 갖다 그냥 방치하고 썩여두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행운의 여신은 계속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잠에서 깨라 하고 미래통합당을 갖다 다그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단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그 고통, 외침 이런 것을 제대로 주워 담지 못하고 그걸 갖다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지금 여론조사상은 조금 좀 유리한 모습을 보이는 듯 합니다만은 민주당이라는 정당, 좌파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코로나19 사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돈 주겠다, 돈 뿌리고 다음에 당시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등 통해서 여러 형태로 보면 집에 3살부터 6살 있는 애들은 무슨 비용으로 얼마, 또 얼마 이런 식으로 돈 뿌려서 결국 보면 정권을 지켜내는 그런 정당입니다. 내년 우리가 여론조사상 지금 한 이 더블 스코어로 이겨도 실제 내년 서울시장 선거 가게 되면 거의 흔한 얘기로 박빙의 승부를 겨루게 될 겁니다. 왜? 이들은 눈 동그랗게 뜨고 사실상 금권선거, 사실상 관권선거, 사실상 부패선거, 사실 노골적 부정선거를 마구 저지를 겁니다. 기억 안 나세요? 2018년 2년 전입니다만은 당시 울산시장 보궐선거 때 김기현 울산시장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만은 청와대가 개입하고 왜? 대통령이 나의 30년 지기인 송철호가 울산시장 되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 한마디에 청와대를 비롯한 경찰을 비롯한 9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결국 보면은 사건을 만들고 엉터리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을 갖다가 언론 플레이하고 등등등 해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던 김기현 시장을 낙마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기현 시장 물론 그 바람에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안 그랬으면 지금 재선 울산시장을 할 김기현 의원, 김기현 당시 시장은 총체적 관권 선거에 무너진 겁니다. 아마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울산시장 선거의 한 100배 정도 더 이 사람들이 악착같이 이악스럽게 관권, 금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는 4.15 선거 때 사전 투표 요즘 이런저런 얘기들 부정선거 여러 양태들에서 많은 의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배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카리스마에 모두가 기댄 채 모두 눈치 보고 그저 윤희숙이 잘하네 그 한마디에 모두 윤희숙 흉내내고 앉았고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 윤희숙 의원의 나는 임차인입니다 말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도 없으시죠? 정치평론하는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 이미 그런 식으로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그냥 야당이 어떻게 보면 여당 흉내내는 그런 기백도 없고 전투력도 없고 선명성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끌어 나갈 리더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옆집 할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집이 분란이 났고 집이 난장판이 돼갖고 이거 어쩔 줄 모르고 애들이 엉엉엉 울고 있으니까 옆집 지나가던 옆집 할아버지 옆집 아저씨가 와서 얘들아 내가 잠깐 보살펴 줄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당의 미래가 아닙니다. 잠시 그야말로 원포인트 릴리프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너무나 많은 걸 맡기고 근데 스스로 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동묘지의 침묵, 공동묘지의 고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9월 조만간 있게 될 정기국회, 2020년 정기국회 저들은 어마어마하게 패악을 부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7월 임시국회에서 보았던 그 행태보다 더한 행태로서 왜? 그들은 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년엔 또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정말 무리에 무리수를 쓸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 치던 말든. 자, 이제 리얼미터 그 다음에 리서치 뷰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TBS
교통방송의 의뢰를 받아서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 민주당을 지지한다가 35.6, 통합당을 지지한다가 34.8로 0.8%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주에 비해서 2.7%가 빠졌고 통합당은 3.1%가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래통합당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지금 국민들의 34.8로 미래통합당한테 지지합니까? 지금 오죽 답답했으면은 지금 그 무기력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미래통합당을 야당이라고 그나마도 거기에다 34.8을 찍고 있는 겁니다. 뭐가 여러분 변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44.5, 못한다 51.6. 뭐 당연히 잘한다는 지난주에 비해서 1.9%포인트 빠졌고 못한다는 지난주에 비해서 2.2%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뭐 교통방송도 마찬가지고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고 극렬한 좌파죠. 좌파 매체입니다. 관제 언론이고. 어쨌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1,000명을 대상으로 임대차 보호법 3법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응답자의 49.5%가 임대차 보호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한다는 43.5%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찬성한다 43.5는 대충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4.5와 거의 비슷합니다. 즉, 더 많은 찬성보다 반대가 6%포인트 더 많을 정도로 임대차 보호법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 아시죠? 가장 극좌파 매체입니다. 그 리서치뷰가 이제 미디어오늘의 의뢰를 받아서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흘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뭐 정당 지지율,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뭐 리얼미터랑 뭐 대동소이하다 보고 가장 재밌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당장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은 당신은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그때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가 41%, 다음에 아니다 야당 후보를 찍겠다가 42%가 나왔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도 보면 흔한 얘기로 좀 코너에 몰리면서 뭐 이런 표현이죠. 똥끝이 탄다고 그러죠. 똥끝이 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리얼미터나 리서치뷰 여론조사의 큰 흐름은 뭐냐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못한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정말 못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다음 대선에 야당 후보를 찍겠다. 미래통합당이로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후보라고 그랬습니다. 찍겠다. 이것이 흐름인데 그럼 미래통합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의 어떻게 보면 행세를 하고 있고 제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따져보십시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김종인 비대위는 박원순 사태가 있기 전에 그런 사태가 있을 줄 꿈도 꾸지 않았을 당시에 그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김종인 박사 얘기가 그래 비대위원장 맡으려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당을 갖다가 나름대로 환골탈태 당의 색깔을 바꾸고 거기에서 훌륭한 대선 후보를 뽑아서 2022년 3월 9일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것이야. 이 전자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 김종인 1년짜리 비대위입니다. 최소 보장 개런티 해준 거죠. 근데 아니죠. 지금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는 대략 내년 2월쯤 나와야 됩니다. 그 2월쯤 나오려면 준비하려면 연말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 연말부터 준비하려면은 이미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9월 정도, 특히 이제 올 10월 같으면 10월 초순이 추석 연휴 아닙니까? 그 무렵부터 뭔가 바람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바빠요. 근데 지금같이 느긋하기 짝이 없고 그저 세워라 내워라 하는 김종인 비대위 모두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박사 뒤만 따라다니는 이와 같은 당의 모습으로서 과연 후보를 갖다가 만들어낸다 한들
그 정당에 무슨 에너지가 생기겠습니까?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절규를 갖다가 우리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그러자면 미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당에 포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애청자로 미래통합당 생각나는 의원 3명만 대보세요. 자기 지역구 의원 말고.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정책 인재는 누군지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윤희숙 의원,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기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박원순 사태가 나기 전에 그때 이제 홍준표나 김태호나 윤상현, 권성동 이 무소속 4사람을 갖다 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빨리 푸세요. 홍준표 지금 국방위에, 홍준표 5선 의원 국방위에 있습니다. 김태호 3선 의원 외통위에 있습니다. 윤상현 4선 의원 문체관광위원회에 있습니다. 권성동 4선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있습니다. 이 양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화력이 진짜 그린벨라는 네이비실 못지 않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야말로 김태년, 이해찬 이렇게 아우성치고 난리를 칠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너무나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저 보면은 부동산 세금 폭탄 때리고 부동산으로 국민들을 갖다 괴롭히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이 4사람이 이 4스피커가 있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빨리 문제를 푸십시오. 또 하나, 저는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빨리 이런 거 저런 따지지 말고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빨리 끌어들이십시오. 권은희 3선 의원, 이태규 재선 의원, 최연숙 초선 의원, 이 3명밖에 없는 그 국민의당이지만 안철수의 상품 가치는 아마 이 3의원 곱하기 한 10은 해야 될 겁니다. 10은 해야 될 겁니다. 30석 이상의 그런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빨리 끌어들이죠. 기와장 한 장이라도 빨리빨리 끌어들여서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명쾌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나는 내년 7월까지 비대위를 끄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비대위는 향후 내년 2월까지만 한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 2월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는 그 즈음에 하고 전당대회하고 같이 만드세요. 그러면 이번에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새로운 당대표, 거기에는 홍준표도 들어갈 수 있고 안철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김태호도 들어갈 수 있고 윤상현도 들어갈 수 있고 권성동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좀 많은 사람들 또 애정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황교안 전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끌어들이세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김종인 박사 이런 말씀하셨죠. 비즈니스 마인드와 소통의 감각. 정치는 누구나 다 소통합니다. 문제는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딱 비즈니스 마인드를 얘기하는 순간 누구로 압축됩니까? 지금 이른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변에 이른바 신실세들이 기자들한테 떠들지 않습니까? 이 당을 갖다 이토록 망친 김세현 전 의원 이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이었던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후보는 비즈니스 마인드 필요 없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 없어도 다 합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국민들의 아픔과 국민들의 절규를 갖다 품어안고 그것을 나의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흔한 얘기로 정치꾼이 나가야 됩니다. 정치꾼. 난세에는 가능이 필요한 겁니다. 난세에는 가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조조가 난세의 가능이요 치세의 능신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 나라가 평탄하고 그야말로 잘 대통령이 뭘 잘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은 광역단체장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치세 능신이 필요하겠죠. 난세, 이것도 정말 괴물 같은, 저 어마어마한 메두사 같은 괴물 같은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을 하고 맞서 싸우려면 싸움꾼이, 그 국민들의 에너지를 갖다 모아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있는, 내가 때로는 총회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정치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내년 7월까지 질질 끌다가 보면은 행운의 여신은 똑똑똑 두들겨보고 아이고 얘들 안 되겠구나 하고 나갈 것입니다. 왜? 지금 문재인 정부와 좌파 정권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저질렀던 그 9개 기관이 포함돼서 저질렀던 그것 플러스 올 4.15 총선 때 마구마구 뿌렸던 선심 공약이 아니죠. 선심 공약이죠. 100만원씩 이것 곱하기 10배 100배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퍼부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갖다가 자기들은 승리를 이끌 겁니다. 그것을 꺾어나가기 위해서는 진정 용기 있는 후보를 만들어야 되고 그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비대위 시한을 정하십시오. 자, 우리는 내년 2월 10 며칠까지만 한다. 그리고 그때 자 모두 나와서 뜻있는 자들이요 나와서 한번 세게 붙어서 뭐 슈스케 방식이 됐던 미스트롯 방식이 됐던 무엇이 됐던 김종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마 역사를 위해서 할 일을 충분히 하시고 우리 온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갈 겁니다.